안녕하십니까. 샤아트 연구소의 조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번 찍은 건데 제가 영상을 보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게 됐어요. 좀 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편하지도 않고 좀 버벅거린 것 같아서 다시 찍었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과 맥락이 닿아 있는 얘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뭘 봤냐면 지금 트럼프가 한 700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정도를 투자해서 AI에 투자를 하고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소프트뱅크하고 오라클, 오픈 AI 뭐 이런 회사들이 협력을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이 협력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어떤 공동의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 매퍼원 만들듯이 공동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더니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합니다. 야, 소프트뱅크가 무슨 돈이 있냐, 현금이 있냐. 걔네들 우리나라 돈으로 10조밖에 없는데 내가 그런 소식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700조를 투자하냐. 그러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업을 거대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인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저도 이 문제를 매우 고민했기 때문에 샤트를 보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된 것입니다. 좋다. 제 아이디어는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샤트가 만든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어떻게 작업을 마련할 것인지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에서 만드는 어떤 제3시장의 뭐 사기업이라든가 또는 공익법인이라든가 또는 사기업들의 모임에 의한 또 뭐랄까 홀딩스라든가 지주회사를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추정이 불가능하죠. 지금 오픈 AI 만드는데, 그러니까 AI 만드는데 한 700조 드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매개체를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매개체냐 하면은 결국은 매포엄 같은 그런 매개체겠죠.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얘기한다면 요새 비트코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물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우리나라 원화가 있지 않습니까? 원화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직접 제3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개체를 사서 제3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매개체를 왜 이용하느냐? 뭐 간단하게 코인은 아니지만 요새 코인을 많이 하니까 그냥 코인이라고 제가 명칭할게요. 원화로 코인을 사서 제3시장에 투자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 시장이 없죠. 그럼 코인을 왜 투자를 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장롱이나 은행이나 부동산이나 이런데 묵혀져 있는 돈, 즉 무슨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금이라든가. 그런데 이 원화를 가지고 이 코인을 사서 제3시장에 투자하게 되면은 정부가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중에 있는 자금이 더 풀려서 물가가 오르게 되는 효과를 막을 수가 있죠. 이 제3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그만큼 또 어느 정도는 물가를 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화폐 통화가 풀리니까, 일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런데 오히려 시중에 있는 돈을 이 제3시장으로 코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중에는
물가 오름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두 번째, 이 원화 뭐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적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이 장롱 속에 있는 또는 어떤 투자 시장에 그 투하되지 못하는 그 돈이 투하됨으로써 주식 시장이 원하는 목표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점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하고 왜 비교를 하냐면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가치가 없는데도 유한하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아, 이것이 무한정으로 정부처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개체도 유한하게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유한하게 어떻게 발행하느냐? 저는 우리 국민이 5천만이지 않습니까? 5천만인데 이 모든 국민이 나이가 같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르겠죠.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뭐 20대도 있고 이렇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노동 시간, 저야 지금 50대가 넘었으니까 많이 잡아봤자 한 10년, 15년 일하겠죠. 그리고 20대 젊은이는 한 60세로 보면은 40년, 45년, 더 넓게 잡으면 50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가 시간당 최저임금 이걸 곱해서 한 나라의 통화량을 계산하면 어떨까? 그 한계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딱 생각해도 부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매개체는 제3시장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저번에 매포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은 시중에 돌지 않고 투자, 즉 제3 주식시장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이 원화와 이 매개체의 코인을 합해서 이거보다 많아야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한계를 두고 아무리 이 시장이 활성화돼도 최대 이 정도만 발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옆길로 새는 얘기지만 미국이 무한정으로 달러를 찍어내고 또 그 넘쳐나는 화폐에 의해서 사람들은 욕심이 발현되고 그래서 매번 과열됐다가 또 급작스럽게 식으면서 경기 침체, 대공황이 오는 상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에서 달러를 비판하듯이 무한정으로 달러를 한계가 없이 미국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필요한 돈만큼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매개체는 유한하게 발행해야 된다. 또 그것의 기준은 이 정도로 잡으면 맥시멈이겠죠. 이 코인 안에서는 맥시멈 이 정도로 잡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시장에 투자해서 무슨 이익이 생기느냐? 예를 들자면 A라는 그 제3시장에 어떤 회사가 상장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코인을 예를 들자면 100코인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코인어치 코인을 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이 코인은 매포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자, 매포홈에서는 4%를 줬죠, 연. 이것도 역시 코인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 매개체를 이렇게 사면은 그것만큼의 어떤 이자를 주어야 됩니다. 이 이자의 개념은 어음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매포음에 이자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낸다면 뭘 주죠? 그렇습니다. 배당을 줍니다.
세 번째, 이 회사가 성장성이 뛰어나고 앞으로 장래성이 밝아서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의 오름, 주식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 기업이 공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일정 수익은 국민에게, 즉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일정 수준에 의해서 일정 수준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을 분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코인을, 내가 코인을 가지고 사서 어떤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이자와 배당과 주식의 상승과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제3시장에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는 없다. 그런데 내가 코인을 100개 가지고 있다. 이 코인을 왜 가지고 있냐면 아직 A 회사, B 회사, C 회사에 투자할 수는 없지만 이 매개체, 이 코인 자체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왜? 비트코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유한하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블록체인인데 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전기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종이에 의해서 또는 데이터에 의해서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누가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신용이 돼 있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유한한 비트코인과 또 신뢰가 보장된, 그리고 그 정부에서 신용까지 있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일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물론 그 매포음은 발행한 가치가 여기서 어음해서 이자를 준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자는 안 주더라도 코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이익은 줘야 되겠죠. 그 비트코인에서는 채굴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기록만 해도 또 일정 수준만큼의 또 코인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를 줘야 될까는 이제 정부가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듯이 매개체를 통해서 주식 제3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물가도 안 오르고요. 스스로 정부가 돈을 발행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건전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 같이 그런 대항할 수 있는 또 투자 코인 시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 즉 ST와 같이 이렇게 유형의 어떤 자산과도 연결을 맺게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저번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번 이제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말아라. 반대로 해석하면 정부 정책에 올라타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어떤 인재들을 뽑고 그 뽑은 인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하게 도와주고 또 정부가 공공기업, 공익기업을 만들어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런 거를 기존에 있는 시장에다 투하하면 되지 않느냐. 기존의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다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1조를 새로운 시장에 투자할 때 성장과 어떤 고용률의 상승과 기존에 있는 조직에다가 1조를 투자하는 거에 생산은 100대 1의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대 1의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그 공무원들은 기존 조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서류가 더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고 그들은 더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추가되는 일에 불과합니다. 어떤 그 학자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한마디로 기존 건물에다가 어떤 걸 더 추가하는 것과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과는 생산성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뭐 부가가치가 차원을 달리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6, 70년대에 다리도 없고 길도 없는 데서 다리 닦고 길 닦고 SOC 하면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국민의 부가 늘어나고 했지만 일단 그런 다리나 길이 닦인 것을 개보수하는 것 자체로는 그렇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따라서 제3시장에 의해서 이 투하된 돈은 어디 가느냐? 창의적인 기업에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3시장은 신뢰할 수 있는 고용인, 신뢰할 수 있는 경영자, 그리고 항상 평가받는 그 국민의 세금과 이런 투하되는 자원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실력과 부가가치와 그 다음에 착실한 그 업무 수행을 감독해야 됩니다. 사형 기업이니까 네 맘대로 하라는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죠. 예, 영상을 10분 안에 찍으려고 했는데 또 16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도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